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 이튿날인 오늘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 넘게 하락했는데요. 코스피가 3,110선에서 마감한 건 지난 7월 3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며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큰 낙폭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축소 등 어제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두 달여 만에 1,400원대로 복귀했습니다. 윤영섭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3.88% 내린 3,119.41에 마감했습니다. 1%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낙폭을 키우더니 4% 가까이 내려 3,120선이 무너졌습니다. 3,110대에서 마감한 건 지난 7월 3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며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큰 낙폭입니다. 모든 업종에서 파란불을 켰는데 증시부양책 수혜주로 꼽혔던 증권업종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축소 등 어제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3.5% 내리며 6만 9천 원 밑으로 다시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5.6% 내리며 26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뿐만 아니라 관세 협상 타결에 수혜를 받던 주요 조선주도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고 관세 직격탄을 맞게 될 자동차와 철강주도 일제히 내렸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약 1조 7천억 원의 매도 폭탄을 던지며 지수를 끌어내렸고 개인이 홀로 순매수했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에도 관세로 인한 수출 여파와 예상보다 큰 대미 투자 규모 등의 불확실성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4.03% 내린 772.79에 마감했습니다. 1%대 하락 출발한 지수는 낙폭을 키우며 장중 772.66까지 떨어졌습니다. 달러 강세의 원달러 환율은 14.4원 급등한 1,401.4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두 달여 만에 1,400원을 다시 넘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영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 SNS에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썼습니다.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안은 국회의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세제 개편 발표 이후 내부 논의는 없었다며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면 검토 가능하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 기업들도 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25% 관세보다 낮아진 15%를 부담하게 됐지만 해외 시장 영향력 확대에 주력하던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수출에 한창 날개를 단 식품과 뷰티 업계는 더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어떤 영향이 있을지 김준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로 국내 소비재 수출 기업들은 15%의 관세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25%의 관세와 비교하면 부담은 낮아졌지만 해외 시장 영향력 확대에 주력하던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업계는 관세 부과 후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모습입니다. 라면을 필두로 호조를 이어가던 삼양식품은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어 관세에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는 기업으로 꼽힙니다. 삼양식품 측은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일부 품목의 공급가 인상은 불가피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 웰푸드도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지 않아 전량 수출되고 있어 다각도 검토를 이어가고 있고 대상 또한 상당 물량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어 미국 현지 생산 비중 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 업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산 제품에만 관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다르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K뷰티 제품들이 개별 제품의 가격대가 높은 품목은 사실 아니잖아요.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아울러 국내 ODM 기업들 또한 현지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변화를 염두에 둬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새로운 표준이거든요. 장기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해외 수출을 좀 더 다변화하게 미국 이외의 세계 주요 시장에도 눈을 한번 돌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가격이 불리하지 않다. 당장의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수익성 우려는 여전한 만큼 기업들도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준아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2층짜리 건물의 1층 천장이 무너져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달 31일 밤 10시 45분쯤 이 건물 1층 천장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사고 건물은 47년이나 된 노후 건물로 붕괴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안전점검 의무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붕괴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하준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2층짜리 상가 건물. 내부를 들여다보니 위층의 천장과 벽면은 멀쩡한데 바닥이 통째로 사라져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달 31일 밤 10시 45분쯤. 이 건물 1층 천장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건물이 붕괴된 자리입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잔해들이 쏟아져 나와 있고 주위로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푸릉 소리가 나게 밖에서 이제 안에 이제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냉장고가 넘어갔다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사람이 떼놓아가지고 신고를 하고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밑에 있다고. 사고 당시 건물 내부엔 모두 5명이 있었는데 2층에 살던 일가족 3명은 경상을 입고 구조됐습니다.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한 명이 천장 잔해에 깔려 4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사망자와 함께 있던 한 명은 가까스로 대피해 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지어진 지 47년이나 지났지만 규격 이하의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돼 관련 법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창원시의 설명입니다.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철근을 절단 작업을 했을 때 육안으로 본 결과가 뭐냐면은 콘크리트가 너무 강도가 미약했고 철근의 그 부식 정도가 좀 많이 진행이 됐더라. 인근 주민들은 약 반년 전부터 건물이 흔들리거나 땅이 울리는 등 전조가 있었다며 추가 붕괴 사고가 발생하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울리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집에 있으면 쿵쿵 울리는 게 밤마다 느꼈단 말이에요. 창원시는 주변 건물들에 대해 추가 붕괴 우려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붕괴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하주입니다. 8월 첫날에도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밖에 조금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운 날씨였는데요. 주말에도 극한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일요일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다소 누그러질 텐데요. 주 중반에는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얼음컵에 시원한 음료를 콸콸 들이붓습니다. 밖에 조금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운 날씨. 휴대용 선풍기로 열기를 식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8월 첫날에도 전국적으로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강원 정선은 39도에 육박했고 경남 밀양과 경북 청송도 38도 이상, 서울도 35도로 웃돌았습니다. 여전히 전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에도 한낮 35도 안팎의 폭염은 이어집니다. 다만 일요일부터는 기압계가 점차 바뀝니다. 폭염을 일으킨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다량의 수증기를 품은 남풍이 불어오겠고 제주를 시작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3일 일요일 오후부터 서쪽 지역에 비가 시작되어 4일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오며 35도를 넘나들던 기온도 33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습도가 높아서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에는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며 중부지방에 다소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이마경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온열 질환 사망자가 닷새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어제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58명, 사망자는 1명입니다.
이로써 올여름 누적 온열 질환자는 2,956명, 사망자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사망자는 지난달 27일부터 5일 연속 발생했습니다. 질병청은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 활동을 삼가야 한다며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는 것도 온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습니다. 동맹 현대화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요. 이와 맞물려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은 대만 해협 문제를 놓고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마주 앉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한미 외교수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되 잡음 없이 미국의 서포트 하에 해나가는 방향으로. 한미 동맹 현대화 방안도 외교수장들의 대화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변화하는 영내 안보 환경 속에 동맹을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미국은 유사시 주한미군을 대만 해협 등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주한미군의 역할, 성격은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거라며 국제 정세의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그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이 당국자는 동맹이 다 완벽하게 의견 일치를 보긴 어렵다며 이런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로저 위커 미 상원 군사위원장도 이후 조현 장관을 만나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주한미군 유지 등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거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은 대만 해협 문제를 두고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회담 후 미 국무부는 양측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했다고 밝혔지만 외교부 보도자료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만 담겼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